MBN 뉴스 8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세네갈과의 8강전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기적 같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1983년 이후 36년 만에 4강 진출에 성공한 대표팀은 수요일 새벽 준결승에서 에콰도르와 결승행표를 다툽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인양은 선체 고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내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체를 안정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고정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인양 작업을 지휘할 바지선도 곧 배치될 예정입니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은 전 남편이 성폭행을 하려 해 살해했다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고유정은 범행 전에 흉기와 청소 도구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거짓 진술과 함께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식물국회가 장기화하면서 국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를 열지 않으니 세비를 반납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특히 부적격 국회의원을 파면하자는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청원에는 21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3개국 순방을 위해 오늘 오후 출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이면도로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80대 노부부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업 실패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헝가리 유람선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오후 1시가 다 돼가는 지금 허블레아니호를 인양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럼 인양은 언제 이뤄질지, 또 실종자 수색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동규 기자, 먼저 실종자 수색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헝가리 다뉴브강 머르기트 섬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수습된 실종자 20대 여성 외에 추가 실종자 발견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사망자 19명, 실종 7명 현황엔 변함이 없습니다. 현지 수색팀을 비롯한 헝가리 경찰은 탐지견 7마리를 이용한 수색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고 현장으로부터 30km에서 50km 정도 떨어진 지점 사이를 집중적으로 수색할 계획입니다. 신속대응팀은 또 선박 인양 과정을 피해 가족들에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인양과 수습 과정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일반인의 접근은 통제할 계획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선체 인양은 언제쯤 가능한 걸까요? 네, 현지 신속대응팀은 이르면 내일, 늦어지면 화요일 정도에 인양을 시작할 수 있을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바지선 3척도 추가로 동원되는데요. 클라크 하단과 대칭으로 허블레아니호를 고정할 바지선이 배치되고 양쪽으로 검은색 작업 바지선과 파란색 바지선이 배치됩니다. 파란색 바지선엔 들어올린 허블레아니호를 올려둘 계획입니다. 인양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유실 방지 대책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헝가리 다뉴브강 머르기트 섬에서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이렇게 인양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일단 배를 끌어올리려면 와이어로 선체 아랫부분을 고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선체와 강바닥 사이가 좁아서 와이어가 배 밑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이번 인양 작업에 투입되는 와이어는 유도 파이프와 유도 와이어, 그리고 철선 6개를 묶은 본 와이어 3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허블레아니호와 강바닥 사이가 좁아 굵은 와이어가 바로 배 아래를 통과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느다란 유도 파이프를 먼저 통과시켜 잡아당기면 연결된 유도 와이어와 굵은 본 와이어가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선체 4곳을 와이어로 고정한 뒤 끌어올릴 계획인데 결국 본 와이어 통과에 따라 인양 시점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제 본 와이어의 통과가 만일에 좀 빨리 되게 되면 선박을 인양하는 크레인에 걸어가 인양하는 시기도 좀 당겨지고 그게 늦어지면 그 시기도 이제 이렇게 선체가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면 가장 먼저 헝가리인 선장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조타시를 수색하게 됩니다. 이후 선체 내부에 물을 빼낸 뒤 직접 대원들이 진입해 실종자들이 몰려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미를 수색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씨 사건입니다.
고 씨의 잔혹한 범행이 드러나면서 가장 궁금한 게 어째서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 범행 동기죠. 고 씨의 경찰 진술 내용을 MB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경찰에게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수박을 먹다가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 일관되게 이런 진술을 하고는 있지만 경찰은 치밀한 계획 범죄로 보고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씨가 성폭행을 피하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사실이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고 씨는 전 남편이 성폭행을 하려 해 수박을 썰다가 흉기로 방어했다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 씨가 완전 범죄를 꿈꾸고 철저히 범행을 준비했다며 고 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제주 시내의 한 마트 CCTV 영상입니다. 범행 사흘 전인 지난달 22일 오후 11시쯤 찍힌 영상 속에는 흉기와 표백제 3개, 고무장갑 등을 사는 고 씨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종량제 봉투까지 구입한 고 씨는 카드 결제 후 본인의 휴대전화로 포인트 적립까지 했습니다. 범행 장소로 알려진 펜션이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곳이란 점도 고 씨의 계획 범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경찰 측은 고 씨가 범행 장소와 증거 인멸 등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살해된 전 남편 시신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그런데 제주에서 살해된 전 남편 시신의 일부가 인천 쓰레기 재활용 업체에서 발견됐습니다. 미스터리죠. 경찰은 유전자 검사 등으로 현재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고유정 씨 사건의 미스터리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경찰 감식반이 산처럼 쌓인 재활용 더미 이곳저곳을 막대로 찌르며 살피고 감식견이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습니다. 고유정 씨 전 남편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된 한 재활용 업체입니다. 직원들 다 대기시키고 9시 반까지 특근을 시켰지. 시켜서 내가 한 기부 하나하나 다 붙였지. 유해는 먼저 경기도 김포의 한 소각장에서 고열로 소각된 뒤 이곳 재활용 업체로 유입됐는데요. 3cm 정도의 뼈 일부가 이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고 씨가 아버지 명의의 경기도 김포 아파트 쓰레기 분류함에서 전 남편의 시신을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종량제 봉투를 버리는 모습을 확인하고 이 종량제 봉투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를 일부 수습해 유전자 검사를 벌이고 있다며 동물뼈인지 사람뼈인지부터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해가 600도 수준의 고열에 소각돼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골수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아 신원 확인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경찰은 또 사건이 일어난 펜션에서 전 남편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 뭉치를 찾아 유전자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잔혹하게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씨의 범행 미스터리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2주가 다 돼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수사 과정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희 기자. 네. 고유정 씨는 지금 경찰 조사 받으면서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 씨는 앞서 전해드린 이 리포트처럼 우발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범행이었다라는 최초 진술 이후로는 진술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이 거짓말 탐지기에다가 이례적으로 프로파일러가 6명 정도씩 투입됐다고 전해지지만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현재 고 씨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아마 설득을 시키려는 걸 포기한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안 믿어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기로 결심했다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참 유가족은 물론 또 국민적인 공분도 지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청와대 국민청원 글도 올라와 있다면서요.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가족으로 추정되는 분이 올린 글입니다. 예. 이 살해당한 강 씨가 힘겹게 이혼을 선택했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까지 양육비를 보내왔고 전 남편이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고 씨의 재혼 사실도 이 고 씨가 아들의 얼굴을 계속 보여주지 않자 이 가사 소송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알게 됐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유가족은 이 고 씨에 대해서 사형을 원한다, 무기징역도 가볍다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현재까지 6만 5천여 명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내와 이혼했지만 아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 또 양육비를 보내가면서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했고 드디어 아들을 이제 제주도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건데 내려갔다가 뜻밖의 이런 참변을 당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혼 후에 약 2년 동안 아들을 만날 수 없었던 강 씨가 최근 가사 소송을 통해서 면접 교섭권을 얻었고 지난달 25일에 이를 행사한 겁니다. 예. 이 보고 싶었던 아들을 보게 된 이 강 씨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유가족 측에서 공개했는데요. 강 씨가 6살 아들을 만나러 가는 차량에서 이 노래를 흥얼대는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저 제주도를 달리고 있는 차 안에서 블랙박스 영상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고 씨의 전 남편이고 애기 아버지 그 생전에 이제 이 차 안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 노래를 지금 흥얼거린 거죠? 네, 전인권 씨의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인데 예. 이 후반부에 들어가면은요. 이 아들의 이름을 넣어서 가사를 개사해서 부르는 부분도 나옵니다. 음질이 좋지 않아서 그 부분은 들려드리지 못하지만 네. 이렇게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서의 그 설레임, 기다렸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네. 고 씨는 왜 이렇게 이 아들도 사랑하고 하는 강 씨를 전 남편을 살해했을까요? 이 범행 동기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고 씨는 우발적으로 남편을 죽이게 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네. 이 속속 드러나는 정황은 이보다는 고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고 씨가 강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본인에게 내가 그런 행동을 해서 미안하다는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아, 남편이 전 남편이 그러니까 자기한테 저런 문자를 보낸 것처럼 해놨다. 그렇죠.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러한 문자를 조작했다는 건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말이죠. 강 씨가 그 숨진 전 남편이 체격이 큰 편이었다고 그러던데 이 평범한 30대 주부가 체격이 큰 남성을 홀로 살해했다는 것도 의문이 들어요. 이 신상 공개 보셨겠지만 고 씨는 평범한 30대 주부입니다. 이 키도 160cm 정도로 전해지는데요. 예. 반면에 강 씨는 180cm에 80kg이 넘는 보통 남성들보다는 체격이 큰 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 씨가 우발적으로 강 씨를 살해하려고 했어도 이 강 씨가 충분히 피하거나 제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대목인데요. 네.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은 혹시 고 씨가 약물을 사용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혈흔 등을 채취해서 검사했지만 의심이 될 만한 그런 물질은 검출되지가 않았습니다. 약물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러면 누군가가 옆에서 조력자가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물론 이 부분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공범이 있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예. 고 씨와 공범이 있을 만한 동기,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이득을 나누어 갖는다거나 과거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 그런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나 인물이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또 이 사건 발생 당시에 이 펜션 CCTV 영상을 봐도 이 펜션에 들어간 건 고 씨와 강 씨인데 나온 것은 고 씨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잔혹한 살인을 이 평범한 여성이 혼자 저질렀다는 점은 어쨌든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대목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여성도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요? 이번 경우에도 범행 수법이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과 또 다른 점을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네. 가령 시신 훼손 방식에서 주부의 특성이 많이 반영된 것 이런 점들을 좀 주부의 꼽고 특성. 있습니다. 네. 현재 근데 시신 훼손 방식에 대해서 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떠돌고 있어요. 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일축하고 네. 있습니다. 경찰 수사는 현재 왜 이렇게 더디냐 비난을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 초동 조치부터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요? 이 유가족의 실종 신고 직후에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요. 정작 중요한 CCTV를 경찰이 아니라 피해자인 강 씨의 남동생이 확보를 해서
네. 경찰에 건넸습니다. 예. 또 범행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는 건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펜션 주인이 표백제로 범행 흔적을 대부분 지워버려서 이 증거물도 제대로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범행이 일어난 펜션 주인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으로 전해지는데 이 수사 초기에 상당한 부분을 놓친 것 아니냐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은 범행 동기와 시신 수색, 공범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알겠어요. 자,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이번 사건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이 많은 의혹들이 얼마만큼 해소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경진 기자였습니다. 네, 다른 사건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시흥의 도로 위 차 안에서 80대 아버지와 70대 어머니, 그리고 중년인 50대 자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일가족이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대혁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옆 이면도로에 먼지가 쌓인 검은색 차량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부서진 창문 사이로 보이는 차량 내부에는 누군가 썼던 안경 등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노부부 일가족 4명이 아들 명의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가족이 발견된 이 차량 안에는 극단적 선택에 쓰이는 도구가 발견됐고 파리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81살 아버지 김모 씨와 아내 77살 정모 씨, 50대인 아들과 딸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 인근을 자주 지나는 화물차 운전기사로부터 차를 주차하는 곳이 아닌데 사흘 전부터 한 차량이 주차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사업 실패로 인한 생활고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 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랬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웠지 않았느냐. 경찰은 사망 시각과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대낮 카페에서 친형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사 중 범행 동기와 관련한 진술도 나왔는데요. 자신이 교도소에 있을 때 형이 돌봐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형제 간 참극이 벌어진 인천의 한 카페입니다. 대낮에 벌어진 대범한 범행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50대 동생은 형을 만나 말다툼 끝에 흉기로 형을 살해했습니다. 그 뒤 동생은 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에 아내와 함께 숨었다가 범행 10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동생은 교도소에 있을 때 형이 잘 챙겨주지 않아 서운함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동생은 그동안 마약 복용 등으로 13차례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중간에 항목 하나 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기분 나쁜 거, 형하고 감정 싸움 있는 거는 일부분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동생은 사업을 같이 하는 문제 등을 이야기하며 다치려 하게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언제부터 범행 계획하셨습니까? 법원은 동생의 범행이 잔혹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여성이 사는 반지하 집을 몰래 들여다보며 음란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 도망치던 중에 의류 수거함 옷을 절도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서동윤 기자입니다.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서울의 한 골목길입니다. 지난 3일 새벽 1시 반쯤 다세대 주택 반지하 창문을 통해 여성을 훔쳐본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런 창문 틈새를 통해 안에 있는 여성을 훔쳐보며 음란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안 여성 일행이 A씨를 붙잡았지만 몸싸움 과정에서 위옷이 벗겨지면서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한 결과 지난 6일 서울 서초동의 한 지하철역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문을 열고 머리를 들이미는 거죠. 예.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절도와 주거침입,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갑을관계에서의 갑에 행동전미사 질을 붙여 만든 말, 갑질. 훅 하면 듣는 말이죠.
미용실 주인이 건물 주인하고 분쟁으로 건물주 갑질에 화났다 이런 전단지를 뿌렸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과는 무죄입니다. 왜냐하면 불쾌한 표현이지만 인격을 훼손한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데 모욕죄에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태웅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미용실. 미용실을 운영하던 박모 원장은 이사를 나가는 문제로 건물주와 다툼이 생겼습니다. 화가 난 박 씨는 건물주 갑질에 화난 미용실 원장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자신의 미용실에도 부착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 1심은 갑질이라는 표현이 그 자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경멸적인 표현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한 반면 2심은 모욕적 언사라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은 다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갑질이란 표현이 다소 무례하더라도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깎아내릴 만한 표현이 아니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소 불쾌한 표현이라도 인격을 훼손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사실이 아닌 말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직장 생활에 대한 불만으로 직장 일을 소홀히 하는 증세 이걸 일컫는 말이 있는데요. 네, 일하기 싫어병이죠. 네. 이 병에 걸리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 정말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국회가 지금 이 일하기 싫어병에 걸렸습니다.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식물 국회가 지속되면서 각종 민생 법안은 물론 추경도 벌써 46일째 방치돼 있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국민청원에 21만 명이 넘게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이 사람들 월급 준다 생각하니 화도 나고요. 이제 그만 놀고 내일부터는 격렬하게 일 좀 하시죠. 국회의원님들. 네, 박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패스트트랙 처리로 국회가 몸살을 앓던 지난 4월 말에 올라온 국민청원입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인데 21만 명 넘는 동의를 받아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소환제는 부적격 국회의원을 임기 도중에 투표를 거쳐 파면시키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실제 국민소환제는 지난해 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도 반영됐는데 당시 청와대는 그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 주권과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헌법 개정안 처리 불발과 함께 잠잠해진 국민소환제가 급부상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국회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민심으로 해석됩니다. 또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하고 아예 일한 날만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 개원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쏟아지는 가운데 여야가 이번 주 단판을 통해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3개국 국빈 방문을 위해서 오늘 출국했습니다. 출국하기 전 문 대통령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당부했습니다. 정광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핀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을 6박 8일간 방문하기 위해 김정숙 여사와 함께 출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핀란드 국빈 방문은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로 스타트업 협력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후 우리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노르웨이와 스웨덴을 국빈 방문합니다. 12일 오슬로 포럼과 14일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남북과 북미 관계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할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북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오슬로 선언은 북미 정상회담 1주년에 이뤄져 한반도 평화 과정에 새로운 전략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스웨덴 방문에선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출국에 앞서 문 대통령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전화통화를 통해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또 공항 환송 행사를 나온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서도 추경이 처리 안 돼 답답하고 국민도 좋지 않게 볼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북유럽 순방을 시작으로 6월 말 한미 정상회담 등 주변 강대국과의 정상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 과정을 위한 본격적인 재시동에 나섭니다. MBN 뉴스 정광재입니다. 휴일인 오늘 하늘이 잔뜩 흐렸습니다. 오늘 밤에는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요란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오전까지 내리다가 그치겠고요.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서해안에 최고 80mm 이상, 수도권과 충남, 전북에 20에서 60,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과 전북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흐리고 중부 곳곳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지만 밤 사이에는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4도로 이맘때보다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 광주가 24도, 대구는 23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동풍의 영향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강릉의 낮 기온이 19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